요즘 더글로리 시즌2가 나와서 여러모로 난리죠. 그런 와중에 오늘 이런 기사가 보이더라고요. 넷플릭스 없는 중국, 더글로리 훔쳐본다. 댓글만 16만 개. 이 기사를 보고 들었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리고 저 소식에 대한 댓글 분위기는 어떨까요? 뭐 솔직히 안 봐도 비디오죠. 요즘은 비디오 안 보니까 안 봐도 넷플릭스라고 해야 되나? 아니다. 안 봐도 유튜브. 아무튼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반중 여론 장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식 들리면 댓글 분위기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반중을 하셨습니까? 대충 흐름을 보면 좀 이런 시기로 반중이 강화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7, 8년 전인가 미세먼지가 갑자기 심해졌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 한국 문화 가지고 자꾸 딴지 걸 때,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누가 뭐래도 우한에서 시작된 그 폐렴 이후로.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언제부터 본격적 반중 흐름에 합류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였냐면 대략 15년 전인가, 아마 대충 제가 중학생 때였을 거야. 그때 중국이 동북공정 가지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반중의 시작이 바로 그때였던 거죠. 왜냐면 저 당시에 역사 배우면서 고구려 개 좋아했거든. 그때가 위인전 같은 거 읽기 딱 좋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의 영웅들이 바로 저의 영웅이었다고. 근데 동북공정이라니. 어린 나이인데도 정말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하지만 당시 현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어땠긴요. 반일에 다들 미쳐 있었지. 다들 그 느낌 알잖아. 지금도 특정 세대에서 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더 열이 받았던 거죠. 물론 반일을 하고 있던 그 동기는 충분히 알겠어. 근데 어째서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그만큼 분노하지 않는 건데. 아니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이상한 온도 차이 때문에 오히려 점점 반일 감정이 줄어들고 그 빈 공간에 점점 반중 감정이 꽃을 피우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 감정이 미세먼지 시즌 때 피크를 맞이하게 됐죠. 하지만 미세먼지 초창기 때도 반중 흐름이 거의 없었을 때야.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점점 불이 붙었던가. 그래서 더욱더 진짜 개빡쳐 있었던 거지. 왜냐면 그때도 여전히 반일에 다들 미쳐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 진짜 그때가 반중 감정 최고치를 찍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 이후로 점점 반중 감정이 내려가기 시작했죠. 왜냐면 나 대신 사람들이 욕해주니까 그것만으로 기분이 좋더라고.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흐뭇했지.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광기도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대충 뭔 얘기할지 감이 오시려나? 지금은 저 반중 감정 거의 없어졌어요. 특히 얼마 전에 중국인 관광객 관련해서 뭐 있었잖아요. 중국인만 유별나게 코로나 검사해가지고 중국 내에서 그걸로 언플 겁나게 해댔던 거. 이 사건을 보고 반중 감정이 90% 이상은 사라진 것 같아. 왜냐면 가만 생각해보니까 기특한 거야. 저렇게 중국 내에서 한국 혐오하라고 언플 겁나게 하고, 그리고 중국 네티즌의 혐한 분위기도 장난이 아닌데, 근데 그럼에도 한국에 관광 오는 저 중국인들의 정체는 뭐냐고. 이 꼬라지들을 진짜 가만 생각해보니까 딱 한국의 반일이 떠올랐던 거죠. 진짜 가만 보면 그 분위기가 완전 똑같은 것 같아. 겉으로만 보면 뭔가 일본이 아주 철천지 원수야. 하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거의 이건 완전 형제의 나라지. 최근에 슬램덩크만 봐도 뭐, 물론 그러다가도 언플 한번 들어가면 몇몇 진성 반일종자들 튀어나와서 난리를 쳐. 이 흐름을 중국의 혐한 분위기에 대입해 보자고요. 그럼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살짝 킹리적 가심인데, 한국의 반일 감정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하는 게 있어요. 무엇보다 중국 공산당의 댓글 부대가 실제로 존재하니까. 그리고 중국의 혐한 감정은 뭐 딱 봐도 그렇게 만든 세력이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가만 생각해보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한국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얼마나 기특해. 물론 대륙이라 워낙 인구도 많고 그래서 혐한 비율도 상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 가장 빡치게 만드는 중화사상. 아무리 한국 좋아하는 중국인이어도 중화사상은 있을 거라고. 왜냐면 국뽕은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하면 괜히 또 열받긴 한데, 하지만 전 그래도 그것조차 이해하기로 결심했어요. 왜냐면 이제야 그 원흉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거든. 혹시 북한의 평범한 사람들도 빨갱이라면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7, 80년대에는 있었을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우리 다 알잖아요. 진짜 원흉이 누구인지. 전 그래서 이제는 모든 중국인들이 피해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혐한 심하게 하는 애들이 이제는 그냥 불쌍해. 그런 상황에도 한국 문화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중국인들은 이제 기특하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중 감정이 심했던 놈이 이렇게 변한 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 반중 감정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 그저 이제는 저격할 대상이 명확해진 것뿐인 거지. 그래서 그 대상은 바로 중국 정부가 된 거죠. 조선족에 대한 감정 다들 안 좋으시죠? 근데 이것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조선족을 배척하면 배척할수록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동북공정의 핵심 멤버가 누구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누가 사는데? 조선족이 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랑 조선족이랑 원수가 되면 될수록 중국 정부는 아주 잘하고 있다면 박수를 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상상이 되니까 더 이상 조선족을 못 미워하겠는 거야.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이제는 평범한 중국인까지 확대가 된 거죠. 얼마 전 한국으로 여행 온 중국인 관광객을 보고 말이에요. 예전에 잠실 근처 살 때 중국인 관광객들 참 많았거든요. 그때 제가 반중 감정 최고치를 찍을 때였지. 정말 너무 싫더라고요.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싶을 만큼. 근데 만약 제가 갑자기 귀신이라도 들려가지고 실제 그랬어 봐. 그럼 진짜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한국 문화가 좋아서 여행 왔는데 한국인이 자기를 공격하다니. 진짜 가만 생각해보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누구긴요. 그걸로 언론 플레이할 중국 정부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이 좋아서 오는 중국인들이 있을 거야. 왜냐면 그게 바로 문화의 힘이니까요. 몇 년 전 노노재팬 아주 그 지랄 발광이 났어도 그 지랄을 한 주력 세대가 슬램덩크에 미치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로는 반일인데 가슴이 아닌 거야. 게다가 남자는 아랫도리도 아닌 거고. 그래가지고 더 글로리가 중국에서 흥행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설령 불법으로 보는 거라도 이거 참 좋은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거죠. 문화전쟁에서 제대로 이기고 있다는 소식이잖아. 물론 합법으로 보면 더 좋겠죠. 근데 아직 우리나라가 합법 타령하기엔 솔직히 뭐 누누TV나 없애고 말하던가. 그래가지고 좀 이런 특수한 문화전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바이러스 마냥 더 퍼뜨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뽕들 마냥 중국 내의 한뽕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지. 물론 애초에 우리나라 문화가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게 전제지만 근데 지금 여러모로 잘 먹히잖아요. 그러니 진짜 지금만큼 이런 기회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한번 잘 따져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뭘 위한 반중인지. 아무튼 대충 저는 이제 좀 이런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극한으로 가는 반중 흐름을 보면 씁쓸한 거죠. 왜냐면 저는 진작부터 저랬다가 탈출했잖아. 그저 중국인들 욕하는 반중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무엇보다 조선족 욕하는 반중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지. 이건 진짜 중국 정부가 박수칠 일이야. 어떻게 보면 동북공정 완성하는 거 도와주는 꼴이니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건 우리나라가 대가리부터 기조를 단단히 잡고 나가야 될 텐데 근데 맨날 좌우로 쳐싸우거나 자빠졌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한류가 이런 변화를 몰고 오는 거 보면 설령 응원은 못하더라도 싫어하지는 말아야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솔직히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개 싫어하거든. 지금 더글로리라는 드라마를 키워드 잡아서 이런 헛소리하고 있는데 정작 한 편도 안 봤다고요. 송혜교 나오고 학교폭력 관련 내용인 거밖에 몰라. 근데 이 드라마가 중국에서도 잘 나가다니. 그럼 수많은 중국인들이 보고서 얼마나 많은 나비 효과가 또 있겠습니까? 아 근데 설마 이런 소리 했다고 친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은 뭐 당연히 있겠지. 하지만 뭐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아니다.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건 어떨까 싶네요. 친중과 반공을 동시에 하는 거지. 친중은 일반 중국 사람들에게 문화전쟁으로 승부를 거는 거고 반공은 중국 정부를 바라보면서 견제를 하는 거고. 아 그나저나 갑자기 그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생각나네요. 반공이란 키워드로 어그로 진짜 겁나 끌었잖아. 왜 다른 단어도 아닌 반공이란 말을 썼는지 이제야 뭔가 좀 제대로 공감이 가네요.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 친중과 반공. 이게 중국 정부를 엿먹일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요? 아 근데 친중이라는 단어는 확실히 오해 소지가 많은 것 같다. 쌍방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가 김치만 보내는 친중인데 친중이라 해서 우리가 짜장면은 먹을 수는 없죠. 아니 절대 먹으면 안 되지. 그거 공산당이 만든 건지 누가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김치만 죽어라 보내는 거야. 일본이 우리나라에 스시를 그렇게 보냈듯이. 아니지 일본이 보냈다기보다 우리가 스시를 탐내서 몰래 가져온 건가. 그리고 중국도 가만 생각해보면 지들이 맛있으니까 우리 김치 몰래 훔쳐가는 거잖아. 아 그럼 뭐 굳이 안 보내도 되겠네. 그저 대충 가져오기 좋게만 잘 진열해 놓으면 충분하겠어요. 하긴 그러고 보면 문화전쟁은 억지로 한다고 될 게 아니죠. 컨텐츠에 매력이 있으면 알아서 탐내가지고 훔쳐서라도 가져가는 거지. 중국 공산당이 나름 더 글로리 같은 거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 하지만 그게 되겠냐고. 짜장면 냄새가 가득한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냥 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는데 대충 할 말은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요.